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복지TV에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민생 안정과 시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순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 의회를 향해서 아낌없는 소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8대 순천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지 반년 이상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는 소감과 함께 스스로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떠신가요? 지난해 7월 2일 의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한 이후 큰 무리 없이 의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동료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 의회에서는 지난해 예산과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순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순천시의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과 발전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를 닦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임기도 많이 남으셨는데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포부는 그렇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저희 순천시의회에서는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뛴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감동으로 다가가고자 변함없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지경성의 마음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올 한 해는 의장님만의 색깔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설 명절에도 복지시설과 군부대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봉사자분들과 또 사랑과 정성으로 입소자분들을 돌보고 계신 시설 종사자분들께 존경을 담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계절이지만은 복지시설 입소자들이 그분들의 노력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훈훈했었죠. 네. 그리고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생활 속에서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순천시 의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순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시민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중심 의장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등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지역의 내실 있는 성장은 복지정책의 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선진의정의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비가 전년 대비 7.4%가 인상된 3,717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장님만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분위기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소견이라기보다는 의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인구 대비 의원 1인당 주민수 증가율과 또 재정 자립도 증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증가,
의정활동 실적을 토대로 2차례 심의위원회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2019년 의정비를 3,717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 의회 의원님들은 연간 100일 이상 또 회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 연구모임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각종 안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또 지평구에 대한 올바른 견제를 위해서 거의 매일 등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업무 중요도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현재 의정비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의 결정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결정이 순천 시민들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천시의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지역의 아픔이고 역사적으로 묻힐 만한 일이었는데요. 지난해는 여순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위 구성 이후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서 순천시 의회에서는 여순 사건의 특별법 제정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순 특위는 여수 순천 광양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와 간담회를 필두로 여순 사건 알리기 범국민연대 캠프 활동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시청 대회실에서 주철희 박사 특별 강연 및 공감 토크를 진행하였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회원들과 함께 여순 사건의 진상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과 순천 도심 인간띠 있기 행사를 범국민연대와 함께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에는 전라남도 의회, 여수시 의회와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특별법 발의 참여 의원실을 방문해서 또 감사 마크를 부착하기도 했죠. 2019년에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결집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해서 특별법 제정에 초석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역사 청산을 하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진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올해 특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도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 중단으로 인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인데요.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제안서를 내놓기도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왕지동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물리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앞으로 최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청소자원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정책이 우수한 지자체와 자원순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인 만큼 시민 복지를 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청년 문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갈수록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순천시의회는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순천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 그리고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 의회는 청년 문제에 대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해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청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농민수당 수련은 대단히 우리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토론의 결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이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지난 시정지를 통해서도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 것에 농민수당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도 적극 공감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 등의 관련 정책 실현 과정과 추이를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 지원 범위, 금액 등을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세심한 검증을 통해서 순천형 농민수당 정책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농민수당 실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순천시가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 및 심의 단계에서 보류가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찬성이다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했던 사항이거든요. 승주군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발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해당 상임위에 공시지산 취득계획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산 취득 대상 건물은 1980년대 초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서 가장 중요한 건물 안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대상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판단한 것입니다. 네, 순천시와 의회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콘텐츠의 탄생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주요 관광지의 시민 무료 입장을 위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시민들로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인데 반대하시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입장료를 무료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무료 입장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습지는 수년간 갈등과 분란을 겪은 후에 유료화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었죠. 또 입장료 유료화를 통해서 늘어나는 관람객 수를 제한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에 따른 운영 적자 등 다양한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느낍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소통과 혁신의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공고히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시민의 뜻에 치우 손을 두고 시민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도구를 과도하게 이용해서 정치적인 개파라든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생활 정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타적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좀 다른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전한 의식을 바탕으로 좀 전에 얘기한 신뢰, 혁신 바탕으로 해서 아주 건전한 견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간에 쫓긴 행정이 초래할 수 있는 허점과 위험들은 늘 상존해 있습니다. 행정의 동반자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함께 또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에 따라 똑같은 행정행위도 내용과 결과에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 의회는
시민의 대리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차이 또한 순천 시민들을 위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치 철학이 있으시다면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특별하게 정치 철학을 크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은 생활 정치인으로서 의회는 시민의 정서를 큰 글에서 잘 담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민생 안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는 바람직한 의회사안 구현에 힘쓰고자 합니다.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활동으로서 시민과 아름다운 동행의 중심에 서는 순천시 의회로 거듭나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 조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방의원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 이미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등의 회기 운영 일정에 맞추어서 맞춤형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서 의원들의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의회 의원 구성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소수정당, 무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의원 구성을 두고 순천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분이고 6분이 소수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기 전에 7대 의회 전반기 때 운영위원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의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때도 여러 정당, 소수정당,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들이 계셨었죠. 그때도 운영위원장을 할 때 무리 없이 잘 소화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번 제가 의장 선거에서도 23분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22표를 제가 득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뿐만이 아니고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님들도 저를 믿고 또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지지해주신 분들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은 생활정치하는 시의원으로서는 같은 직장 내이기 때문에 동료의식을 가지고 별다른 편견 없이 모든 의원들에게 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제가 2년 임기입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관계,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별 없는 건전한 그 관계 설정으로 순천시 의회가 시민들에게 똑같이 시민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원의 경쟁 관계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한다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정치인이라는 말에 걸맞게 올해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더욱더 발전 있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9 추진하고자 하시는 새 의정 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2019년은 순천시 승격 70주를 맞이한 해이자 순천 방문해로서 순천 역사의 전환점 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모든 생명과의 공존을 선택해온 순천이 지역민과 함께 웃는 공정여행, 환경을 살리는 생태관광으로 가성비 최고 여행자 될 수 있도록 집행과 적극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 도시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서 빛나는 글로벌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데 순천시 의회가 항상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올해 순천 방문회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전환점으로 거듭나 한 발 더 나아가는 순천시가 될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들과 순천 시민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28만 순천 시민께서 보내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조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순천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 의회가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황금돼지가 상징하는 반복이 올 한 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이라는 말이 무섭게 끝없이 밝은 미래가 보이는 순천시입니다. 순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로 한층 더 나아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특집대담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의장님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know I just survived.